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해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챙겨야 할 소식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날씨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대본 정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권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 회의를 엽니다. 이름부터 스케일이 남다르죠.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자리인데요.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당과 정부도 고위당정 협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인상적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못 박은 거예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걸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신속한 이행에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오늘 정치 뉴스의 핵심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맞서는 경쟁자로 정청래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분들도 조만간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권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셈이죠. 반대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갖느냐가 정치적 힘겨루기에 뇌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임시국회 개회부터 특검 추천권까지 여야 갈등의 소재가 한둘이 아니네요.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비공개 회의 열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징계 요구 대상이 꽤 구체적입니다. 상당수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과밀의 소속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결국 당내 계파 갈등이 윤리위 테이블 위로 그대로 올라온 모양새인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 미국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눈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후속 협상을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고 양측 모두 내부 결속과 전열 재정비에 나선 모습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 주에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서 종전 후속 협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력을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해온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이라는 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와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에 걸쳐 통화를 하며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장에서는 드론전이, 외교 라인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경제 소식, 오늘부터 외환시장 달라집니다.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평일 내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를 두고 외국인 자본 유입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게 그동안 이어져 온 고환율 상황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장중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시장 반응을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이번에는 조금 따뜻한 소식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약 1,300만 개 정도의 생리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측정해보고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들을 무겁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를 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 넉 달 만에 성남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로 그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습니다. 제도적 대응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왔고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협박글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라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월드컵 소식으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무거운 소식들 뒤에는 스포츠로 환기해보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카보베르데 대표팀이 아르헨티나에 아깝게 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고 고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성과 정말 뭉클한 장면입니다. 반면 멕시코와의 한판 승부를 앞둔 잉글랜드 대표팀은 비아그라 복용 구설에 휘말리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소식도 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의 골잡이 폴라린 발록은 이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 정지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이 징계가 집행유예 형태로 처리되면서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2강전에서 발로거는 선제골을 뽑아내며 팀 승리를 이끄는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반칙으로 레드카드를 받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징계는 피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긴 했는데 예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무르면서 내륙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 비가 그친 곳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산이랑 부채 둘 다 챙겨야 할 것 같은 날씨네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와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논의, 7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강 국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전과 푸틴 트럼프 통화, 원달러 24시간 거래 체제 전환,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 성남 살인사건과 광주 제1고 협박글 수사, 그리고 월드컵 소식과 장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소식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해몽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